예, 아, 다음으로는 인공지능 부당 청구 시스템의 분야별 확산이라는 주제로 위세하이텍 김지혁 연구소장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큰 박수 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위스하이텍의 김지혁 연구소장입니다. 제가 오늘 발표드릴 주제는 인공지능 부당 청구 시스템의 분야별 확산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목차는 부당 청구에 대한 개요, 그리고 부당 청구 시스템, 그리고 분야별 부당 청구가 어떻게 확산되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부당 청구 개요입니다. 저희 미세하이텍에서 연구를 처음 시작을 했을 때 저희는 보험금을 타겟팅으로 해서 접근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보험금 부당 청구 규모 같은 경우에는 매해 한 9.2%의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부당 청구 유형이나 방식 또한 다양해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보험 사기 적발액 같은 경우에는 2012년도에 4,500억 수준이었고요. 2017년도에 7,300억 정도의 부당 청구 적발액이 나왔습니다. 이 수치는 적발된 수치만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실제 적발되지 않은 수치들은 더 많을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빅데이터에 기반을 한 인공지능 알고리즘의 적용을 통해서 부당 청구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지능형 부당 청구 시스템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일단 부당 청구 시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글로벌 산업별로 부당 청구 시장의 규모는 다음과 같습니다. 은행, 보험, 에너지, 소매, 통신, 의료, 정부, 제조, 부동산 등 다양한 분야에서 부당 청구 시장이 형성되어 있고요. 이러한 부당 청구 시장에서 특히 보험이나 의료, 정부 쪽을 저희는 타겟팅을 삼아서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위세하이텍의 부당 청구 시스템의 목표 시스템입니다. 저희는 정형 데이터와 그다음에 비정형 데이터를 통해 빅데이터 전처리를 실시를 하고요. 이러한 빅데이터 전처리를 통해 저희가 보험금 부당 청구 특질을 추출을 하고 추출된 특질을 가지고 저희가 패턴 분류, 부당 청구 탐지, 그리고 청구다 발생 고객 탐지를 통해 다양한 분야인 생명보험이라든가 건강보험이라든가 임대업에 저희가 이러한 부당 청구 시스템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또 이렇게 개발된 시스템은 와이즈 프로핏에서 저희가 다차원 시각화나 성과 모니터링 등을 같이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프로토타입으로 개발한 것은 한 3가지 정도가 됩니다. 첫 번째는 건강보험 쪽이었고요. 건강보험의 부당 청구자를 적발하는 게 저희의 첫 번째 목표였습니다. 그때 건강보험 내에 안과상병만을 대상으로 저희가 진행을 했었고요. 청구를 했음에도 비용 지급이 되지 않았을 경우를 저희가 부당이라고 일단 정의를 해서 학습을 시켰습니다. 또 두 번째는 생명보험 데이터를 가지고 저희가 보험 사기자를 적발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보험 생명 사기자를 부당이라고 정의를 하였고요. 마지막으로 저희가 적용을 해본 분야는 임대업 분야로서 그 임대업의 그 악성 연체자들을 적발하는 그런 프로토타입을 저희가 개발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특히 임대업 같은 경우에는 임대 후에 이제 3달 이상 연체자를 이제 부당 악성 연체자라고 저희가 정의를 하고 이러한 악성 연체자들을 탐지하는 시스템을 적용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저희가 프로토타입으로 만들었던 각 산업별 주요 변수들입니다. 이제 건강보험 쪽에서는 수진자 연령이나 수술 여부, 입내원 일수, 심사결정 보험자 부담금, 진료비 총액, 요양기간 이런 것들이 저희의 주요 변수였고요. 생명보험 쪽에서는 고객 성별이라든가 고객 결혼 여부, 고객 추정 소득 이런 것들이 주요 변수였습니다. 특히 임대업 같은 경우에는 과거 연체 여부라든가 채권 이관 여부, 운영 연수 이런 것들이 저희의
주요 변수였습니다. 부당 청구 탐지에서 가장 어려웠었던 부분이 이런 데이터 불균형을 해소하는 부분이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부당 청구로 적발된 건수들이 상당히 적었습니다. 따라서 이런 정상 건수와 부당으로 탐지되는 건수들을 데이터들을 맞춰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 생겼습니다. 따라서 데이터 불균형으로 인해서 부당 데이터의 특성이 모델에 반영되기 어려웠기 때문에 이러한 모델의 성능을 저하시키고 신뢰성을 저하시킵니다. 따라서 저희가 데이터 불균형 해소를 위해서 오버샘플링, 언더샘플링, 스모트 기법들을 저희가 다 적용을 해봤고요. 그 중에서 좀 오버샘플링이 가장 좀 적합한 저희의 불균형 해소 방법이었어요. 그래서 대부분 저희가 오버샘플링을 적용을 해서 알고리즘을 적용을 해봤습니다. 다음은 부당 청구 패턴 분류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저희가 이러한 부당 청구 패턴을 분류하기 위해서 처음에는 다 지도 학습을 저희가 선호를 하였습니다. 근데 실제 지도 학습으로 결과를 내기가 상당히 어려웠기 때문에 그러면은 우선적으로 2번의 이상 탐지를 통해서 4가지 패턴을 도출해 보자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저희가 이상 탐지를 적용하기 위해서 아이솔레이션 포레스트 기법을 적용을 해서 정상과 이상으로 저희가 구분을 하였고요. 2차 이상 탐지라고는 하지만 저희 여기에서는 K-민즈 클러스터링을 이용을 해서 정상으로 나왔었던 거를 정상과 이상, 이상으로 나왔었던 것을 정상과 이상으로 다시 구분을 하였습니다. 이는 정상은 정상이고요. 정상에서 이상으로 나왔었던 거는 이상이 의심되는 부분이고 이상에서 정상으로 나온 거는 정상이 의심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2번의 이상 탐지를 통해서 저희가 4가지의 패턴을 도출하였습니다. 1차 이상 탐지는 아시다시피 비지도 학습이고요. 저희가 아이솔레이션 포레스트를 이용을 해서 적용을 하였습니다. 1차 이상 탐지를 적용을 했을 때 비지도 학습을 실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한 89%의 재현율을 보였고요. 또한 연체자의 한 88%의 적발률을 저희가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1차 이상 탐지 이후에 2차 이상 탐지를 통해서 K-민즈를 사용을 해서 저희가 군집화를 실시를 하였고요. 각각 정상, 연체, 그다음에 정상, 연체로 나눠서 각각의 군집화 결과를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1차 이상 탐지 결과와 다른 결과로 이제 분류된 집단은 집단의 특성이 그렇게 뚜렷하지가 않기 때문에 그냥 의심 집단으로 저희가 정의를 하고 있고요. 이렇게 의심 집단으로 정의를 하는 것은 이게 정상이다, 부당이다 이렇게 양쪽으로 결과를 나타내는 것보다는 의심 집단을 둠으로써 저희가 좀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렇게 4가지의 패턴으로 분류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이러한 도출된 패턴을 분류 알고리즘으로 학습을 하고 이제 최적의 모델을 선정하는 부당 청구 탐지 모델 학습 부분입니다. 그래서 각 패턴마다의 룰을 도출을 해서 이 패턴이 어떤 룰을 가지고 있는지도 저희가 확인을 하는 그런 과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당 청구 탐지 모델의 학습 결과입니다. 저희가 여러 가지 모델들을 적용을 했었는데요. 그 중에 이제 KNN 모델이 가장 패턴을 잘 분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학습 결과로 보시면 95%에 가까운 분류 성능을 보여주고 있고요. 특히나 재현율 같은 경우에 그 0.96으로 상당히 우수한 결과를 나타냈었습니다. 물론 이러한 모델들이 다양한 도메인에서는 다른 결과들을 가지고 올 수 있고요. 그래서 KNN 같은 경우에는 악성 연체자 탐지 쪽에서는 가장 우수한 모델이었지만 다른 쪽에서는 그레디언트 부스팅 알고리즘이 좋은 결과를 내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실제 저희가 학습한 거를 가지고 2018년 1월부터 2월까지의 이제 신규 데이터를 가지고 부당 청구를 한번 탐지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신규 데이터의 이제 정상 건수는 한 2,661개였고요. 연체 건수는 한 142개 정도가 되었었습니다. 그때 저희가 실제 적용을 해보니 정상 적발률은 96% 정도 되었고요. 이상 적발률은 한 82%의 정확도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생성된 모델이 신규 데이터에서도 높은 성능을 보임을 알 수 있었고요. 그래서 이러한 저희가 탐지된 룰을 디시전 트리 알고리즘을 이용을 해서 룰을 도출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뭐 정상 룰 1번부터 뭐 8번, 9번, 10번 뭐 저희가 한 15개의 룰을 도출을 했었는데요. 이 중에서 가장 유의미한 룰들을 한 4개 정도 도출을 하였고 특히 뭐 정상 룰 1번만으로도 한 89%의 정상을 탐지할 수 있는 그런 높은 탐지율을 보여주었습니다. 저희가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있는 분야는 이제 비정형 데이터 기반의 추가 특질을 도출을 하는 부분입니다. 특히 사고 이미지 데이터로부터 이미지 유사도 분석으로 추가 특질을 도출을 할 수가 있는지, 혹은 고객 상담 데이터에서 텍스트 의미 분석으로 추가 특질을 도출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저희가 연구를 하고 시스템에 반영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미지 데이터와 VOC 데이터를 통해서 저희가 데이터를 벡터화하고 이미지 유사도 분석을 통해 사고 이미지의 유사도를 판별하고 사고 이미지 판별 관리를 통해서 뭐 차량 DB랑 뭐 고객 DB 간 이미지를 판독 결과를 매칭을 하거나 또는 텍스트 보이스 데이터로부터 텍스트로 변환된 데이터를 가지고 저희가 형태소 분석을 해서 핵심 연관어 추출이라든가 단어별 클러스터링, 구문 분석을 통해서 내용 분석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기반으로 해서 추가 특질을 도출을 하게 되고요. 이러한 추가 특질들을 다시 저희 부당 청구 탐지 시스템에 적용을 해서 지속적으로 고도화시킬 예정입니다. 저희가 딥러닝을 통해서 사고 이미지 분류를 한번 해봤습니다. 물론 사고 이미지 분류에 대한 것은 저희가 총 7가지 사고 유형에 대해서 저희가 분류를 했고요. 그래서 전면 충돌, 후면 충돌, 측면 충돌, 전복 사고, 유리창 파손, 타이어 펑크, 스크래치 이러한 한 7개의 사고 유형을 분류를 해서 저희가 웹을 구글을 통해서 구글 이미지를 저희가 수집을 해서 각각 적용을 해봤습니다. 하지만 이 결과 자체가 그렇게 아직 높지는 않습니다. 그 이유는 저희가 데이터를 수집한 이미지 데이터 수집 건수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서 결과 자체가 높지는 않았고요. 그래서 저희가 실제 적용한 모델은 CNN의 6레이어 CNN을 적용을 했었고 저희가 VGG16 알고리즘을 적용을 하고 그다음에 IBM의 왓슨 비주얼 레코그니션 API까지 적용을 해서 성능 비교를 해봤습니다. 그러니 실제 왓슨이 가장 높게 나왔습니다. 이 높게 나왔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저희가 각각의 사고 유형별로 학습된 이미지 건수가 100건씩밖에 없어서 그러다 보니까 왓슨에서는 상당히 높은 결과를 가지고 나왔고요. 하지만 이제 점점 저희가 이미지의 양을 늘려가고 데이터 수집을 더 해서 학습을 하게 되면 다른 알고리즘에서 더 좋은 성능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당 청구 탐지에 대한 결과를 예측 결과와 이제 다양한 정보를 시각화하여서 제공을 해드리고 있는 거고요. 이것은 저희 와이즈 프로핏 내에서 동일하게 보여드릴 수 있는 부분입니다. 다음은 분야별 부당 청구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시작은 보험금 부당 청구에서 시작을 했는데요. 지금은 이제 보조금 부당 수급 쪽으로 저희가 계속 영역을 넓혀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 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 부처에서 관리를 하고 있으나 이제 좀 복잡 다양하게 진화하고 있는 부정 수급에 효과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실제 분야별 부정수급 건수를 보면 총 679억 중에 580억 정도가 환수가 됐다고 합니다. 하지만 실제 환수가 안 된 것들도 안 된 건수들도 상당히 많이 있고요. 특히 보건복지 쪽에 한 640건으로 가장 많은 비율을 가지고 있고, 고용노동, 산업자원, 농축산식품, 건설교통 순으로 이러한 보조금 부당수급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부정수급 패턴을 보면 고용한 의사 명의로 병원을 개설을 하거나 사무장 병원을 운영하면서 허위 집단 치료 등을 실시하는 방법으로 요양급여를 부정수급하는 경우, 그리고 어린이집 원장이 파트타임 교사 3명을 정교사로 허위 등록해서 이러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부정수급하는 방법, 그리고 허위 세금 계산서 발급, 허위 영수증 등 허위 증빙 서류를 작성하는 것, 그다음에 농업시설공사 대금을 실제보다 부풀려서 계약서를 작성하는 이러한 부분들로 찾을 수 있습니다. 저희가 고용 노동 분야 쪽에 한 2가지 사례를 적용을 해봤습니다. 하나는 모성보호 쪽이었고요. 모성보호는 이제 출산 전후 이제 휴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대해서 이제 지원하는 제도고, 실제로 부정수급의 사례로 이제 부부가 동시에 같은 자녀에 대해서 육아휴직 급여를 지원받거나 아니면 근로자가 사업장이 폐업된 것을 알고도 계속 수급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데이터들을 모아서 군집별로 한번 특성을 분류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정상인 경우, 그리고 주의인 경우, 위험인 경우로 저희가 나눠서 군집별 특징을 한번 도출을 해본 사례입니다. 그 다음은 고용안정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동일하게 데이터를 수집을 해서 실제 군집별로 모아보고 군집별 특징을 나타내본 사례입니다. 또 하나의 부당 청구 탐지가 적용될 수 있는 부분이 이제 부당 내부 거래 탐지 쪽에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공정거래법에 명시된 기준에 따라서 저희가 법에 저촉되는지 여부를 저희가 라벨링을 해서 부당 내부 거래의 의심 여부를 판단하는 모델을 생성을 해서 적용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실제 저희가 이 적용한 케이스는 이런 공정거래법에 명시된 부당 내부 거래 기준에 대해서 저희가 적용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동일인이 단독으로 또는 배우자 6촌 이내의 혈족, 그다음에 4인 이내의 인척과 합하여 해당 회사의 발행 주식 총수의 20% 이상의 기업, 해당 연도 계열회사 간의 상품 용역 거래 총액이 200억 이상인 경우, 평균 매출액 대비 계열회사 간 상품 용역 거래 총액의 비율이 12% 이상인 경우, 이러한 케이스들을 저희가 실제 연구를 하였고, 일부 분석은 끝나는데 저희가 이거에 대한 결과를 보여드릴 수는 없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분야로서는 여러 부당 청구 분야로 확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특히 바우처 제도, 이거는 사회복지 쪽과 같이 연관되어질 수 있는데요. 이제 바우처 보조금 부정수급 쪽으로 이러한 부당 청구를 확산시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공기관과 이용자가 담합 또는 허위 부당 청구하는 경우, 그리고 바우처 결제 유형 분석을 통해서 허위 청구나 부정수급 의심 사례를 적발하는 경우가 있고요. 또 하나의 확산할 수 있는 부분은 의료급여 청구 쪽입니다. 특히 중소형 병원의 의료비의 청구 오류를 탐지를 할 수가 있고요. 또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 행위가 존재하는 것처럼 진료비를 이제 거짓 청구할 수도 있고, 이게 비급여인데 급여로 잘못 신청하는 케이스도 있고, 급여인데 비급여로 잘못 신청하는 케이스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의료급여 비용으로 이중 청구하는 케이스들을 저희가 탐지를 할 수가 있고요. 또 대출 사기, 허위 임대인이나 임차인의 유령회사 대출 심사에 저희가 이러한 모델들을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분야에서 이러한 부당 청구 탐지 시스템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일단 제 설명은 여기까지 마치겠고요. 좀 한 10분 정도 질의응답으로 질의응답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뭐 한 가지 좀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서요. 그러니까 제 생각은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학원 다니면서 이제 데이터를 조금 공부했거든요. 근데 개인적으로 좀 해보니까 이게 하여튼 뭐 기계든 아니면 뭐 VOC 아까 잠깐 얘기하셨는데 그 AS 센터에서 뭐 받아가지고 데이터를 이제 분석을 해서 그거를 뭐 여튼 그 특질을 도출하는 부분을 이제 설명을 해주셨는데 제가 해보니까 그냥 이게 물론 뭐 그 VOC 이제 현장 뭐 AS 요원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제 데이터를 입력을 할 때 그게 뭐 엉터리 막 그런 데이터를 막 이렇게 입력을 하거든요, 텍스트로. 그럼 뭐 10년치 데이터를 끌어 모으면 그게 사실 저도 이제 중요한 게 이게 뭐 알고리즘도 중요하지만 알고리즘은 사실 구글 보면 다 긁어보면 다 알 수 있고요. 이슈는 이제 데이터인데 이제 그게 도메인마다 다 특징이 다르고 이제 우리나라 언어 같은 경우는 사실 해보니까 좀 어려워요. 왜 어렵냐면 이제 도면마다 쓰는 용어들이 다 다르고 그 의미가 또 다 다르고 그 중에 이제 특히 언어 처리할 때 이제 클론파이나 뭐 이런 걸 많이 쓰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 이제 스토버드 처리를 보통 하거든요. 근데 그 스토버드에 조사 같은 것들 처리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왜냐면 뭐 그 VOC 이제 그 텔레마케터나 이런 사람들이 이제 마케터 말고도 이제 AS 그 받는 사람들이 이제 글을 쓸 때 엉터리 막 이상한 것들 마구 넣기도 하거든요. 그런 걸 다 필터링 해야 되니까 굉장히 그게 지금 타임 컨슈밍이고 지금 TDS하고 굉장히 힘든 잡이거든요. 그런 걸 자동으로 처리할 수 있는 그런 툴이나 뭐 이런 것들도 갖고 계신지. 왜냐하면 그런 것들이 잘 돼서 딕셔너리 형태로 도메인마다 다 만들어진다고 하면 그거를 응용할 수 있는 시너지가 엄청날 거거든요. 국가적으로도 보면.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들은 사실은 진짜 필요한 건데 혹시 의사 혜택에서도 그런 부분들이 좀 준비가 되고 있는 건지 궁금해서 한번 부탁드렸습니다. 예, 저희가 음성을 텍스트로 변환을 해서 적용하는 부분은 저희도 아직 연구 단계에 있고요. 아직 실용화 단계까지는 저희가 가지는 못했습니다. 말씀해주신 대로 이 음성을 텍스트로 전환을 하는 작업도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고 텍스트로 전환된 거에서 각각 도메인에 맞게끔 올바른 용어들을 추출하는 것도 상당히 어려운 작업이라서 저희가 모아놓은 데이터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서 지금 현재 진행 중인 단계고요. 그래서 저희가 고도화 쪽에서 말씀드렸듯이 이러한 비정형 데이터들을 특질로 변환시켜서 추후 고도화시킬 때 사용을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던 부분입니다. 네, 발표 잘 들었고요. 온라인에 올라온 질문 하나를 드리겠습니다. 분야별 부당 청구 조사 방법이 요즘에 딥러닝과 같은 인공 기술을 활용한 사례인 게 맞는지를 여쭤보셨어요. 예를 들면 군집 데이터의 분류와 비교를 통한 결과 자료가 아니냐 하는 질문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 그 부당이라고 라벨링 되어 있는 데이터들을 찾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비지도 학습으로 접근을 한 거였고요. 이런 비지도 학습을 접근을 해서 패턴을 먼저 찾아낸 거고요. 이러한 패턴을 가지고 저희가 탐지할 때 딥러닝 알고리즘들을 적용을 해서 탐지할 때는 딥러닝 알고리즘까지도 저희가 적용을 해서 활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발표해 주신 김지혁 소장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